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33회 합격하신 김재우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평가사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년차, 2년차 플로도 안 했습니다. 3개월 놀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60점이라는 수석과 평균 0.3점 차이, 제가 편의상 차석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차석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높은 점수 받으신 특징이 있으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규 점수 얘기해 봅시다. 몇 점 나오셨죠? 법규는 67.5점 받았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자, 왜 이렇게 고득점 나왔는지부터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네 문제 전반적으로 골고루 평균 이상은 득점했고요. 특이하게 이번에 1-1번이 좀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 판례를 알고 있어서 그걸 잘 썼더니 1번에서 한 80% 이상을 득점해서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한 5, 6점 차이를 내버리니까 점수가 이렇게 확 올라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기별 공부 방법 궁금합니다. 20년도 7, 8월 제가 실무를 그때 딱 시작했을 때 선행할 때? 네, 선행할 때 그 법규도 같이 선행했었어요. 그래서 법규 그때 당시 이제 초심자를 위한 그 강의가 있었어가지고 행정법 개별법을 빠르게 들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차까지는 손 안 대고 있다가 1차 후에는 그 문제풀이 또 약간 A,B급 기초 강의가 있었어서 그것만 보고 이거라도 보고 가면 시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딱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봤는데 점수는 초시 때 법규는 제가 암기가 안 됐어서, 그러니까 논점은 제가 다 알았어요. 이거 쓰면 되겠다, 이거 쓰면 되겠다 했는데 암기를 안 해서 한 30점 정도 받았습니다. 아깝다. 그리고 자, 소시가 끝났습니다. 3개월 노셨고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셨는데, 네. 자, 이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이제 3개월 중에서 행정법은 제가 이해가 약한 것 같아서 행정법을 이해 위주로 설명해주는 강사님이 있으셔서 그분 제가 수업을 듣고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리고서 이제 11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법규 실무 과외를 듣더라고요. 저는 실무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법규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기계학과다 보니까 뭔가 법을 잘하는 사람한테 과외를 받으면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싶은 약간 호기심과 노파심에 과외를 받았습니다. 기출문제 푸는 과외였어요. 얼마씩 하나요? 한 달에 한 25만 원, 4회 2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2달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법학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검색하거나 강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강사님들 사실 답변이 빨리빨리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과외하시는 분은 고득점이기도 하셔서 신뢰도 잘 갖고 질문을 보내면 이제 답장이 바로바로 오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좋았고, 또 그분이 고득점 하시다 보니까 그분 생각에는 이런 게 득점 포인트다, 그렇게 노하우를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그거를 전수받아서 좋았습니다. 어떤 노하우를 배웠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부 쭉 하시고 2월부터 이제 스터디를 조금 늦게 다니셨죠, 2월부터. 네. 자,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제가 스터디를 GS 2기부터 다녔는데, 그러니까 스터디를 풀면은 100점이니까 보통 논점이 나오잖아요. 그 논점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논점과 제 서브랑 예시 답안을 비교하면서 이런 부분은 추가하면 좋겠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너무 과하다, 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를 가감하면서 서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법규 공부는 사실 문제 풀고 서브 업그레이드하고 그 서브 외우고 정리하고, 그거에 사실 끊임없는 지난한 반복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랑 아까도 이제 초시를 보고 나서 내가 이해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해서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사실 이제 법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잖아요. 다들 암기를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중심으로 했던 이유가,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한 문장을 외워도 단순히 암기한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아니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암기량이 줄어들고 그 문장에 대한 암기한 내용이 되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이해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라는 게 법리를 아는 거잖아요. 법리를 알다 보면 단순히 이 논점이 나왔네, 이 논점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암기한 것을 바르는 게 아니라 포섭할 때도 좀 더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나는 법리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봤다, 좀 더 상위 개념부터 꼼꼼하게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결과적으로 암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이해가 최고의 암기 방법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법규 공부하면은 결국은 이제 문제 풀고 서브 정리하고 서브 정리하고 서브 추가하고 서브 추가하고의 무한한 반복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내가 서브로 정리할 것인지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범위 어디까지 가져가셨나요? 기출은 당연히 한 22회부터 다 챙겼고, 이제 스터디를 제가 2개 정도 들었는데 스터디 문제도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정리하신 건 없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즈음에 제가 들었던 스터디 한 강사님 중에서 이제 팔레트 강이라고 올해 나올
나올 법한 판례들을 이제 많이 찝어서 이런 거를 준비해 가라라고 해주셔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암기하는 식으로 결론만 외워서 정리해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법규 공부하다가 모두가 이제 부딪히는 생각인데 지엽적인 거, 내가 잘 모르는 논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지엽적인 것까지 이제 계속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스터디 문제, 더 많은 다른 강사님 거를 풀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이제 시달리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취소라는 이제 좀 불이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실 수 있는데 더 막 넓혀야 된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사실 지엽적인 논점이라고 해도 뭐 많이 나와 20점이고 보통 10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을 잘 못 쓴다고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고득점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쓸 수 있도록 내가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고 서브에 정리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스터디 풀 때 판단연지라는 논점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솔직히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네이버에 검색 몇 번 해보고 강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아 대충 이런 말이구나, 문제 혹시나 나오면은 이 정도만 쓰면은 이제 뭐 남들 받는 만큼 받겠다, 그 정도로만 딱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사님은 제가 보기엔 이제 실무 이론 법규를 다 가리지 않고 지엽적인 네. 거는 다 가져갔다. 네. 다만 이제 뭐 좀 경중을 달리했지만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아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엽적이군. 정리해야겠다. 네. 요런 메커니즘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과외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득점 포인트라는 것들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대부분 보통의 분들이 법규 공부할 때 논점을 암기해서 갖다 바르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읽고 이제 문제에서 묻는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논리를 구성해서 논리 정연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포섭을 최대한 풍부하게 하는 스킬들을 약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원고 적격을 물어봤다 하더라도 원고 적격 논점이 아니지만 관련 행정 적용 검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문제에서 이제 수용 재결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수용 재결이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처분인지, 뭐 사업 인정이 나왔다고 하면 사업 인정은 뭐 특허인지 이런 걸 써주는 것이 저는 득점에 되게 유리하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사실 문제를 보면 자 이제 사업 인정부터 시작해서 협의하고 뭐 조사하고 막 뭐 하고 별의별 행정 작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되죠. 어디서부터 어떤 행정 작용들까지 검토해 줘야 될까? 이거 다 검토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디서부터가 답안지에 써주는 행정 작용이셨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보상법이 가장 큰 메인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면 뭐 수용 재결, 사업 인정 또는 뭐 공시법에서 표준직 공시지가의 결정 혹은 뭐 처분 등등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은 대부분 써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배점이나 시간 뭐 이런 거 고려해서 빼야 된다 싶으면은 굳이 넣진 않고 이런 식으로 배점이나 뭐 중요도에 따라서 최대한 써주려고 했습니다. 모든 나온 행정 작용을 다 써준 건 아니고 네. 굵직굵직한 것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뭐 저도 공감하고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수용재결 사업인정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스터디 때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큐카드에 아예 문장을 두 문자로 따서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쓰자라는 식으로 바로 정리해서 누구보다 이제 사업인정에 대한 내용은 빨리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시험에도 이번에 수용재결 나왔었는데 수용재결 바로 한 2초 만에 쓰고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 공부할 때는 뭐 결국 답안지에 쓰려면 이제 암기가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암기는 뭐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저는 서브를 직접 만들었다 보니까 사실 암기는 제 서브를 제가 만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그 같은 내용의 문장이라도 그러니까 어미를 바꾸거나 뭐 동사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더 좋고 간결하게 읽힐 수 있게끔 바꾸다 보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 문장을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지라는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문장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브가 자동으로 외워져서 딱히 암기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팁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두 문자를 진짜 많이 따서 예를 들어서 뭐 원고 적격이 나오면은 어떤 내용이 두 문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따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외우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장도 두 문자 따서 외우셨어요? 저는 판례 같은 경우는 문장을 뭐 단어별로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판례를 두 문자 따서 외우면 네. 나중에 이제 좀 줄여 써야 되고 늘려 써야 되고 할 때 두 문자 따서 외우면 그게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도 그게 좀 딜레마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빨리 쓰면 된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서 서브를 만들 때 너무 긴 게 문장을 안 만들었어요. 네, 최대한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사실 이것도 못 쓸 정도면 그냥 시험이 그날 그 해는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를 이제 만든다 하면 네. 뭐 이거
서브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하는데 이런 건 걱정 안 하셨나요? 사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면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저는 시중에 떠도는 뭐 괜찮은 서브를 바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했던 거라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 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제가 보기엔 약간 실수인데 진짜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도 서브 고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네네. 서브는 이제 고치려고 맘먹으면 진짜 끝도 없이 계속 손볼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서브를 컴퓨터로 타이핑했는데 한 달 전쯤에 그걸 인쇄본을 두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계속 고쳤어요. 근데 마지막 한 달은 그래 이제는 뭐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 체념하자 해서 그냥 그것만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터디를 봤는데 요 문장은 진짜 쓰면 좋겠다 싶으면은 뭐 화이트를 칠하든지 펜으로 거기에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끊임없는 지난한 진짜 서브 옮기고 업그레이드하고 외우고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법규 공부하실 때 법전 공부 빼놓을 수 없는데 네. 법전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법전이 사실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 같은 데서 어플 다운받아 보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날로그가 편해서 법전이 이제 필요한 법만 따로 발췌하면은 별로 안 무겁더라고요. 필요한 법은 뭐뭐 뭐죠? 필요한 법이 이제 뭐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뭐 3법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자주 봤습니다. 딱 법규에 필요한 법만 네. 진짜 우리 법전 보면은 뭐 선화제 보상 지침 이런 거 실무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싹 다 빼고 감칙도 빼고 네, 감칙도 뺐습니다. 딱 법규에 필요한 것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많진 않죠. 네, 별로 안 두꺼웠어요. 어느 정도까지 암기하셨나요? 뭐 조, 항 아니면 항의 내용? 저는 우선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다 외웠는데 사실 그 시행령은 그렇게 안 중요했어요. 제 기준에. 그래서 법이랑 칙은 뭐 52조? 그러면 이거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내용이 알 수 있게끔 두 문자로 다 외워가면서 이제 다 따서 외웠습니다. 그럼 뭐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두 문자로 다 따신 건가요? 처음부터 끝은 아니고 뭐 중간에 그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빼고 그 보상법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제 출입 허가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허통인, 장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자 따고 뭐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사실 22조부터가 중요한데 그 취득하는 토지에서 뭐 취공불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땄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22조부터 치면은 네. 한 30조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은 22조부터 취공불미 뭐 이렇게 하시나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썼는데 근데 나중 가면 좀 굵직굵직하게 중간에 기억이 남아요. 뭐 예를 들어서 26조는 뭐고 31조는 뭐다. 그러면은 이제 31조를 떠올리고 역순으로 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번에 그 수목 평가 나왔어요. 근데 수목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취공불미 하면서 세서 맞췄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조는 외웠고 네. 항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은 사실 별도로 막 그렇게 외우진 않았는데 뭐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자주 법전을 보다 보니까 항이 눈에 익더라고요. 이 내용은 1항에 있었다. 이 내용은 2항에 있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정도로만 했지 굳이 막 항을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법규, 문제 뭐 이제 우리 스터디 기간에는 주에 몇 점 정도 푸셨나요? 저 스터디는 사실 2기까지도 타이핑해서 PDF로 제출했어요. 3기부터는 100점씩 썼고 이제 그전에는 서브나 스터디나 모두 타이핑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손목이 약해서 이론 100점 쓰고 법규도 100점 쓰면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2기를 타이핑해서 제출했다는 거는 네. 막 남들 막 쓰고 있을 때 옆에서 노트북 꺼내가지고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학원에 양해를 구해서 그 전날 밤에 문제를 받아서 법규는 전날 밤에 그냥 제출하고 당일날은 실무 이런만 풀고 이제 법규 시간에 딴짓하다가 강평 듣고 집에 갔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법규 시간에 딴짓 뭐 하셨나요? 근데 법규 시간에 그냥 법전 봤어요 그때. 네, 핸드폰 볼 때도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법규 공부가 사실 쉽게 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최대한 이해해서 암기할 걸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서브에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내용 채우고 그거 뭐 문제 풀고 문제 풀 때는 아까 얘기하신 노하우처럼 문제에 맞게 논리를 짜고 단순히 복붙하지 말고 뭐 포섭하고 전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쉽단 말이죠. 그쵸. 자, 법규 공부하실 때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사실 제가 그 기본 강의를 2번 들었는데 강사님 달랐잖아요. 심지어 거기다가 스터디 들은 분이랑 팔레트 강 들은 분이랑 강사 4명이 다 달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점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분은 저걸로 보셨는데 이게 저는 견해가 다를 때 되게 저는 법학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뭐가 더 맞지? 뭐가 더 정답에 근접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 견해고 저분은 저 견해면 둘 다 알아갔어요. 왜냐면은 문제에 따라서 이 문에 따라서 이 견해를 쓰면은 이렇게까지 논점이 이어지고 저분은 이렇게 쓰면 논점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근데 만약 100점이 20점인데 만약 이분 거만 쓰면은 논점이 끝이니까 100점이 2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분 거를 알면은 20점 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분 거. 근데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알면 어려우니까 그냥 간결하게 이분 걸 외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지 67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법규 팁이라고 하실 만한 거 뭐 알려주실 게 있으신가요? 최근 문제 경향을 보면 판례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상황에서 판례를 보고 이렇게 문제를 보고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판례를 보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법리를 따져보시고, 근데 막 합당하면은 그냥 뭐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씩 이게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별도로 이해하고 결과를 외우고 또 이제 암기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판례 문제도 그 우리가 배운 걸로 풀 수 있는 판례는 그쵸. 또 그것도 이제 판례로 너무 외우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판례 문구에 되게 매몰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똑같은 결론 쉽게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가볍게 보고 가끔 또 보면 모르면 못 푸는 판례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별도로 준비하신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우선 사실 저희 법규가 막 매해 새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문제들은 반복돼서 다른 우로몰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왔을 때 남들보다 서술을 내가 조금은 더 잘하게 해서 더 좋은 인상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사실 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성격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논점인데, 대부분 뭐 공법상 당사소송, 형식적 당사소송 이 정도까지만 쓴다면은 저는 요거 2개 써서는 남들이랑 똑같은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니다, 피고와 원고가 1대1인 단일 소송이다, 거기다가 확인 급부 소송이다, 이런 것까지 쓰면서 남들보다 나는 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좀 줘서 고수의 냄새를 풍기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법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법규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암기 과목을 생각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암기만 해서 좀 편하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도 조금만 이제 책 읽어보고 주변에 질문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 암기의 효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통해서 포석까지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서 스터디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법규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규 공부 방법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올해 시험장에서 어떻게 푸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